분동가들의 애환이 깃든 항일 가요를 발굴해 명맥을 잇는 이웃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갑작스레 일정이 바뀐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폐막했습니다. 폐막작은 내일 상영됩니다. 지난해만 해도 쌀이 남아돌아 걱정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미국 처리장마다 벼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쌀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미호강 지류인 병천천에 비가 올 때마다 거품이 발견됩니다. 폐수 무단방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어제는 지난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을 맞기까지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눈물 어린 헌신도 있었지요. 그들의 애환이 담긴 항일가요를 발굴해 명맥을 잇고 있는 우리 이웃을 오늘 아침 소개해드립니다. 조미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순이야 잘 있더냐 고향의 마을 이국에 가신 님의 부름소리에 조선이여 불러보며 울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민중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불란서에는 이미 혁명이 일어나서 봄이 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철창에 갇혀서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독립운동가들의 심정을 담고 있어요. 악보도 레코드도 없던 독립운동가의 노래가 10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김강곤 작곡가와 조혜란 명창이 일부만 구전되던 것을 완결편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항일 가요를 수집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는데 우리 충북에 사시는 우리 육철식 선생님이 3절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김강곤 작곡가와 조혜란 명창이 팀을 꾸려 활동을 시작한 지는 5년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산과 들에 숨었던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투쟁 의지를 다지곤 했는데 이때 불렸던 노래들을 발굴해 재현하고 있습니다. 시초는 제주 4.3 사건 추모였으나 관심이 자연스레 독립운동으로도 거슬러 올라가 항일가요 15곡을 재현해냈습니다. 4.3 사건에서 불렸던 노래들을 좀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 독립운동 가요들이 굉장히 많이 불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 당시에 또 만주, 또 러시아로 이렇게 가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한테도 그런 노래들이 있겠구나.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아다녀 구전으로 내려오는 노래를 녹음한 뒤 악보화하고 공연할 수 있을 정도로 다듬습니다. 앞서 다른 이들이 발굴한 항일음악도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부르고 연주합니다.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조상들이라 그래 가슴 끓던 피가 우리 핏줄에 잘잘잘 물결치며 돈다. 생업인 판소리 명인으로도 이름난 조혜란 소리꾼. 오늘날까지 이어져 불려야 할 노래는 비단 전통 판소리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술로서 우리 민족성을 고취시키고 우리는 아주 훌륭한 민족이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내기 위한 거였거든요. 전통의 어떤 맥을 잇고 있는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내용과 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어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오늘까지 영화 상영 등은 있지만 대부분 공식 행사는 어제까지였죠. 이번 영화제는 태풍 카눈으로 개막식 장소가 바뀌었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야시장과 대표 음악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한 영화관. 전체 6개 상영관 가운데 5곳이 영화제를 위해 마련된 만큼 오전부터 준비된 영화가 이어집니다. 아직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선보이지 않은 외국 작품이 대거 마련됐습니다. 상업 영화와는 또 다르게 좀 음악적인 부분이나
스토리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탄탄하고 되게 볼거리가 많고. 태풍과 광복절 일본 영화 상영 논란으로 폐막일이 하루 미뤄지고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 없이 상영에 집중했지만 매진 작품을 비롯해 현장에서는 막바지까지 영화를 즐기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11편, 12편 봤어요. 평상시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영화들이 많아서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한 해 제천에서 가장 큰 행사인 만큼 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 단체로 가가지고 영화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제 하나 보고 제천을 찾은 관객까지 영화제 본질인 음악영화부터 공연 프로그램도 다방면으로 즐겼습니다. 저희 서울에서 기차 타고 왔습니다. 오케스트라 분들이 이렇게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영화를 만약에 보지 않았던 거여도 되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부실회계 논란으로 생존 기로에 서고 예산마저 줄어 우려 속에 시작한 영화제지만 대표 음악 프로그램 원썸머 나잇에 하루 평균 1,000명이 넘게 찾았고 사흘 동안 이어진 야시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찾아 30분 일찍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들 그리고 뭐 야시장, OST 페어 그런 점들은 이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획이었는데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제천문화회관 폐막작 상영을 끝으로 막을 내릴 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제 성년이 되는 내년 20주년을 준비하고 기약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20년이 되면 성년이 되는 만큼 정말 아시아 최초의 국제음악영화제를 할게. 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음악영화제로서의 어떤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갈 수 있도록. 지방 중소도시에서 20년 가까이 이어왔지만 논란과 부침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존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한편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국제경쟁부문 수상작으로 리사 코르테스 감독의 리틀 리차드 I am everything이 선정됐습니다. 리틀 리차드는 초기 로큰롤 역사상 중요한 인물로 감독은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리차드의 개성과 음악적 성취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한국경쟁부문 장편 작품상의 영예는 지난해 영화제 제작 지원작이었던 김태희 감독의 루킹포가 안았고 단편 작품상은 김은영 감독의 밝은 소리 A에 돌아갔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주시와 제천시 그리고 단양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또 보은군 회인면과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음성군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등이 읍면단위 특별 재난구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 냉해로 꽃눈이 죽고 착과가 불량했던 영동군 양강면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해 2차례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올 하반기 추가 인상을 예고한 시멘트 업체들이 상반기 줄줄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일시멘트의 영업이익은 90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증가했고 매출액은 6,232억 원으로 25% 늘었습니다. 성신양회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73% 증가한 286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같은 기간 순이익도 17억 원에서 286억 원으로 16배가량 늘었습니다. 또 아세아시멘트는 영업이익 628억 원, 순이익 35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40%와 75% 늘었습니다. 이러한 큰 폭의 실적 개선은 하반기로 예정된 가격 인상 추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쌀이 남아돌아 걱정이었는데 올해는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벼 수확기까지는 아직 2달 넘게 남았지만 벌써부터 미국 처리장들은 벼가 모자르다며 아우성입니다. 또 산지 쌀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미국 처리장입니다. 벼 재고가 넘쳐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양곡 창고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현재 벼 재고 보유량은 11톤. 일주일에 4톤 정도 출하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치도 남지 않은 겁니다.
조정을 해서 쌀로 나와야 되는데 원국이 없다 보니까 전라도나 경상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원국을 어떤 구하러 다니는, 매입하러 다니는 실정입니다. 다른 미국 처리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벼 재고는 200만 2천 톤. 지난해 490만 4천 톤의 절반도 안 됩니다. 벼를 구하지 못한 일부 미국 처리장은 거래처에 쌀 공급까지 줄이며 버티고 있습니다. 출고하는 거 대비 지금 갖고 있는 가용 재고가 해국 나올 때까지 부족한 것 같아. 해국 나오기 전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출고 물량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량을 대거 격리시키면서 산지 벼 재고가 줄어든 겁니다. 벼가 부족해지면서 산지 벼값도 5월부터 본격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만 해도 20kg 기준으로 4만 4천 원 선에 거래되던 산지 벼값이 석 달 만에 8.2% 올랐습니다. 문제는 벼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벼값만 급등하면서 농협 RPC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뭐 여기 전기세, 감가상각비는 RPC 고정비는 매달 나가야 되는데 벼를 못 구해서 못 전해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는 폭은 또 커지는 거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유 물량을 일부라도 시장에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흰 거품에 뒤덮이는 청주의 한 하천이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충북을 관통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데요. 어떤 곳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에 불어난 하천 일부가 흰 거품에 뒤덮였습니다. 수문에서 나온 거품이 물살을 따라 끝없이 흘러갑니다. 지난주 태풍 카눈이 충북을 지나던 날 하천 범람이 걱정돼 농경지를 둘러보던 주민들이 발견한 모습입니다. 밤에도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이제 농경지를 좀 둘러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 하천물로 그 벼농사를 짓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오염이 되면 벼에도 너무 안 좋은. 해당 하천은 미호강 지류인 병천천으로 이 물은 금강까지 흘러 충청권의 식수원으로 쓰입니다. 거품이 발견된 곳은 공장 밀집 지역으로 인근 공장 직원들은 최근 2, 3년간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거품이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이 몇 개 없었는데 들어서고 그랬죠. 아주 비 많이 올 때 그러지 않았어? 확실하고 저희가 목사하고 세 번째죠. 현장에 가보니 여전히 커다란 거품 덩어리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품을 만져보면 굉장히 미끌거리고 손에 이렇게 하얀 가루까지 남게 되는데요. 이 거품들이 바로 옆 하천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품은 물에 잘 씻기지도 않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거품 물을 채취하고 주변 지역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근 공장이 내보낸 세제 성분의 폐수로 추정됩니다. 인근 이제 빗물 바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거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가에서 발생한 양이면 그 정도 양일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일단 그 주변 일대에 사업장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자체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변 사업장을 특정해 처분할 계획입니다. 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영동 부리농장의 시나브로 청수 화이트와 충주 중원당의 청명주가 2023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15개 제품 가운데 시나브로 청수 화이트는 과실주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청명주는 약주와 청주 부문에서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신압으로 청수 화이트는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고 청명주는 지난해 대통령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청주 복대중학교가 제52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학생대회 남자 중등부 공기권총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땄습니다. 복대중학교 사격부는 전북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경기 양국중과 대구 동변중을 따돌리고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 개인전에서는 2학년 변상우와 3학년 김의선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음성군이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음성군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입니다. 무주택 청년 지원은 생애 한 번 매달 최대 15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